데지카 오사무의 만화미 애니메이션 작품이자 그를 대표하는 만화이고 1952에서 1968년까지 고분샤의 만화 잡지 소년에서 연재됐으며 한국에선 2001년 학상 문화사를 통해 우주소년 아톰이란 제목으로 정발됐으며 번역은 박정호가 맡았고 21세기를 배경으로 원자력을 에너지로 하여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소년 로봇 아톰이 활약하는 스토리이다. 아톰은 로봇이라서 친아들 토비오처럼 성장하지 않는다고 텐마 박사에게 구박받다가 서커스단에 팔리게 되지만 우여곡 끝에 텐마 박사의 후임 장관이 된 오차 노미즈 박사에게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10만 마력의 힘과 7가지 특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나 나쁜 일을 막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다. 참고로 엉덩이로 기관포를 쏠 수 있고 리메이크에서는 팔뚝이 빔 캐논으로 변한다. 지상 최대의 로봇편에서 플로토를 이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텐마 박사에게 개조를 받아 이후에는 100만 마력이 든다. 귀여운 디자인 때문에 어린이용 만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차별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울한 이야기도 많다. 아톰이 나올 당시만 해도 일본은 전후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차별이 만연하여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홋카이도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조선인이라고 차별하고 혼혈이라고 차별하는 온갖 차별이 횡행했다. 그걸 비판하는 만화이기도 하다. 천안 아톰이 최초의 주간 애니메이션인 것은 그동안 일주일에 50만엔이라는 방송국의 요구에 맞춰 주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제작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뱅그샷과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 적극적으로 쓰였음에도 제작자인 데지카 오사무 본인의 연재 고려로 적자를 메꿔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천안 아톰을 비롯한 무시 프로덕션의 초창기 데지카 오사무 원작 작품은 상품권 로얄티로만 많은 돈을 벌여 들였다. 무시 프로덕션이 적자 상태가 된 것은 데지카 오사무의 인기 원작인 미천이 떨어지면서부터이다. 아톰 대사에서의 아톰은 조역이었으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로봇을 주인공으로 만들며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아톰을 주인공으로 변경하고 설정을 조금 바꿔서 새로 그린 게 바로 본편이다. 본편이 연재되기 바로 직전의 잡지 예고편에선 철인 아톰이라는 제목으로 예고가 돼 있었다고 한다. 작품의 주인공 아톰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여자였다. 하지만 이 작품이 연재된 잡지가 소년이었기에 이에 맞춰서 남자로 변경된 것이다. 일본의 최당 2~3프레임밖에 안 쓰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의 붐을 일으킨 작품이다. 이렇게 만들면 매우 싸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다. 이후로 아톰을 따라서 많은 TV 애니가 보급되는데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서 당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도 불리지 못하고 TV 만화라고 불렸다. 당초엔 애니메이션 제작에 꿈이 크던 데지카 오사무가 직접 콘티를 짜고 연출했으나 움직임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우며 화면 전환은 전부 생략해 장면과 장면이 이어지지 않는 영 이상한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데지카 오사무는 자신이 애니메이션엔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다. 그리고 연출 직원을 더 뽑기로 하는데 스기 기사부로를 중심으로 타사에서 스카우트한 린타로, 신인 직원 중 실력이 뛰어났던 토미노 요시유키 이 3인이 로테이션 감독 체제를 만들어 흑백의 리미티드임에도 연출은 볼만한 애니메이션을 완성했다. 1964년 1월 25일 방영 에피소드인 지구방위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1회 분량을 컬러로 방영하여 40.3%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한국에선 아톰이란 제목으로 TBC TV를 통해 1970년 9월 19일부터 1972년 10월 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편성되었다. 해당 작품의 인기 때문에 롯데공어 라면스낵 라면땅 포장에도 실렸다. 철안 아톰은 데지카 프로덕션이 제작을 맡아 1980년 10월 1일부터 1981년 12월 23일까지 니온 텔레비에서 방영했다. 감독은 이시구로 노보루, 캐릭터 디자인은 원작자 데지카 오사무, 메카닉 디자인은 아오이 쿠니오 등 4명, 음악은 사에구사, 시게 야키 등이 맡았다. 데지카 오사무는 저예산으로 만든 한작의 퀄리티에 불만이 있어 리메이크를 원했는데 계약 문제로 아톰의 애니메이션이 다른 회사에 묶여있어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Z소년 마르스 같은 짝퉁을 만들어 리메이크하던 중에 방송국을 통해 아톰을 리메이크하자는 소리가 들어오자 Z 마르스를 바로 접어버리고 이 작품의 제작에 들어간다. 특히 아톰의 얼굴 디자인은 아톰의 애니메이션화 작품들 중에서 이 1980년판이 가장 원작 디자인에 가깝고 밸런스가 좋다. 속편이 될 뻔했던 작품으로 1977년에 후지 텔레비에서 방영한 Z소년 마르스가 있다. 당시 데지카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회사였던 무시 프로덕션이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작은 토에이에서 했다. 다만 실질 제작사는 매드하우스이고 어른의 사정으로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졌지만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원조 아톰을 카피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나마 작화는 이게 아톰보다 낫다.
애니메이션 첫작이 방영되고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당시 데즈카 오사무는 난 아톰을 내 작품 최대의 실패작으로 보고 있으며 명성욕과 돈을 위해서 그리고 있다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담은 발언을 자신의 에세이집에 실은 적이 있다. 데즈카 본인으로선 잡지 연재작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은 아톰이 자신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불만이었으며 심지어 애니의 오리지널 스토리 때문에 원작과 애니가 동떨어진 작품이라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프로 경험을 쌓고 난 뒤에는 아톰이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응어리는 상당히 연해졌다고 한다. 데즈카 오사무는 아톰의 뒤를 이을 히트작을 만들어 자신은 아톰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물이 블랙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번개 아톰이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 허나 주인공인 번개 아톰은 이 아톰과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로봇도 아니다. 아톰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아류작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아톰과 공통점이 너무 없다. 유명한 작품답게 게임화도 몇 번 되었는데 코나미에서 아톰 판권을 구매해 패미건 게임을 만들었고 캔콤은 이게 무산되자 대신 롱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 중에는 아톰하트의 비밀이 가장 유명하다. 단순한 캐릭터 게임을 넘어서 많은 GBA 게임 중에서도 명작이라는 평을 받는다. 한국의 킥복서 임치빈 선수가 K1 진출 당시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아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는데 2011년경부터는 아톰이 일본 캐릭터라는 걸 의식해서인지 아톰이라는 별명은 거의 안 쓰이게 되었다. 한국의 프로축구단 포항 스틸러스의 예전 이름이 포항 아톰즈였다. 마스코트도 당연히 아톰이고 포항 스틸러스의 모 기업이 포항 제철인데 무쇠 로봇의 아톰이 포항 제철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 일본 문화 개방 이전이고 저작권의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에 일어났던 해프닝이고 포항 아톰즈를 검색해보면 아톰이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홍명복, 황선홍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우라는 아톰을 딱 여성화시킨 모습이며 아톰과 같은 10만 마력을 가진 로봇이자 아톰의 여동생이다. 아톰의 형제기로 만들어진 코발트가 있는데 아톰이 큰 오빠, 코발트가 둘째, 우란이 막내 동생이다. 코발트는 아톰의 형제기로 원작 만화와 흑백 TVA에 등장하지만 이후 리메이크된 아톰에는 등장하지 못했다. 원작 만화에서는 아톰의 남동생이자 우란의 작은오빠 포지션이지만 1963년의 흑백 애니메이션에서는 텐마 박사에 의해 아톰보다 먼저 만들어진 형으로 설정되었고 아톰과 같은 10만 마력의 로봇이다. 당시 만화 잡지 소년 편집장이었던 카나이 타케시는 만화가 테츠카 오사무에게 인간같은 감정을 지닌 로봇을 주인공으로 그리면 독자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제안했고 테츠카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1952년 만화 철한 아톰을 탄생시키게 된다. 아톰의 생일은 4월 7일이다. 이날은 만화 철한 아톰이 연재되던 만화 잡지 소년의 출시일이기도 하다. 연도는 당초 2013년에서 2003년으로 개정됐으며 1980년 TV 방영된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서는 2030년으로 설정이 바뀌었다. 만화가 테츠카가 남긴 저서 나의 만화 인생에 따르면 아톰의 뾰족한 헤어스타일은 원작자인 자신의 삐죽 머리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아톰은 현실 세계에서 시민권을 얻은 세계 첫 애니메이션 캐릭터다. 사이타마현 니이자시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테츠카 프로 회사 건물은 만화 속 오차 노미즈 박사 명의로 세대주가 등록돼 있으며 아톰은 테츠카 프로 회사는 특별 시민으로 등록돼 있다. 등록일자는 원작 만화 속 아톰 생일인 2003년 4월 7일이다. 아톰의 성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조금씩 설정이 변화되었는데 원작 만화의 경우 아톰 동원력이 원자력 모터지만 1980년판 애니메이션에서는 중소수 연료를 사용하는 핵 융합 모터로 좀 더 구체화됐다. 이후 2009년 영화 아톰에서는 원자력보다 안전한 그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설정으로 바뀌었다. 아톰의 두뇌는 원작 만화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전자두뇌가 탑재되어 있고 기억 장치에는 15조 8천억 비트 메모리를 장착한 것으로 소개됐다. 15조 8천억 비트를 바이트로 환산하면 1조 9,750억 바이트고 이를 기가바이트로 바꾸면 1975기가바이트다. 언어 능력은 당초 60개 국어였지만 이후 160개국 언어로 늘었고 인간의 1000배에 달하는 청력은 2003년 아스트로 보이에서 1만 배로 확대됐다. 원작 만화에서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눈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물건을 꿰뚫어보는 투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원자력 에너지를 전쟁용 살상 도구로서가 아닌 평화적 과학기술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보고자 크리스마스 선과 아톰을 병치시킨 의미의 아톰 대륙이란 타이틀을 내놓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는 편집자의 의견이 개입되면서
태식과 오사무의 아톰 대륙은 아톰 대사라는 타이틀로 수정되어 1950년 4월부터 소년의 지면을 차지하게 된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